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18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6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웃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문자, 식생활, 그리고 새해 첫날에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한자 문화권에 이렇게 같이 속해 있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리스 문자에 바탕을 둔 키릴 문자가 변형된 문자이며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도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기 한자 문화권인 나라는 여기 중국뿐만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이랑 인근에 접해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한자 문화권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혹시 장기 더 본 친구들 있나요? 보면은 여러분 정체자하고 간체자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자의 그런 문자 모양을 좀 간략하게 고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장기 같은 걸 많이 두는 친구들은 이렇게 뭐 말 맞자라든지 이런 뭐 자동차 대포 이런 장기의 말을 이렇게 의미를 할 때 장기의 그 양쪽 빨간색과 초록색 팀의 그 한자 모양이 조금 다른 거를 아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문화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특히 한자 문화권을 속해 있어가지고 서로 문화적으로 많은 그 영향을 주고받았죠. 자, 러시아 문자도 마찬가지 이런 키릴 문자를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를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서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이제 비슷하지만 젓가락의 이제 재질이라든지 뭐 쇠젓가락을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는 이제 우리나라랑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 일본 같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젓가락의 길이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는 젓가락이 가운데에다 이제 음식을 모아놓고 먹기 때문에 젓가락의 길이 같은 것이 좀 다른 부분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좀 달랐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냉대기후와 한대기후가 속해 있는 굉장히 추운 날씨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내서 먹는 우리가 흔히 코스 요리라고 하는 이런 음식 문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새해 첫날에 이제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상들에게 이제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떡국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새해 첫날에 각자의 이렇게 행운을 비는 모습은 다들 비슷한가 봅니다. 중국인들은 대문에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고 만두를 먹으면서 서로의 행운을 비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요. 일본인들은 신사나 절을 찾아서 한 해의 행운을 비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국가 연주와 불꽃놀이로 새해 시작을 알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들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여러분들 68쪽 보시면 여기 보면 68쪽에는 경제, 69쪽에는 문화, 70페이지에는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교류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경제 부분 보면은 여기 신문 기사에 국경을 초월한 에너지 협력 해가지고 한국 여기 한번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을 포함해 몽골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국가 간 전력망을 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몽골에는 한중일 세 나라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이 무궁무진하고 러시아에도 수력과 천연가스 등 청정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이들 나라와 전력망을 연결하면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이웃 나라들끼리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외국으로부터 이제 저렴하게 이제 들여올 수도 있고 그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들은 또 에너지를 또 편리하게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협력망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 왼쪽 아래 한번 봅시다. 왼쪽 아래를 한번 보면 자, 상점에서 판매되는 이웃 나라의 물품 해서 보면은 이거 굉장히
귀한 음식인데, 자, 러시아의 킹크랩입니다. 킹크랩, 우리나라의 킹크랩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좌측 아래 보면은 여기는 좀 작아서 안 보일까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들여온 농산물이 굉장히 많고, 샤프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미세한 그런 공업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많이 발달한 경우가 있어서 샤프 일본에서 판매하는 그런 샤프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우리나라가 외국에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고,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 수출과 수입을 합해서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의 무역 비중을 보면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인 중국과 굉장히 무역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 5위, 수입 비중 3위. 러시아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 16위, 수입 비중 16위에 상당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와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교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문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의 문화 교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나의 붉은 고래 여기 나오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중국, 일본이 합작을 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되었는데 무려 12년에 걸쳐서 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 한국, 중국, 일본이 한자 문화권이라는 점도 비슷한데, 또 약간 좀 비슷한 시기에 불교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차례로 받았다는 부분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좀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중일 합작 만화 영화 나의 붉은 고래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합작으로 애니메이션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나의 붉은 고래인데요. 이 영화는 중국의 신인 감독 양선과 장춘, 한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미르와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OST 감독 요시다 키요시가 만나 탄생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완성됐는데요. 윤회 사상과 삼신할멈, 삶과 죽음에 관한 동양적 사고관을 바탕으로 풋풋하면서도 운명적인 소녀의 사랑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뿐만 아니고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차이코프스키가 있죠. 자, 차이코프스키의 그런 후예들이 러시아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그런 호두까기 인형의 그런 발레 공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공연입니다. 중국에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소림사 있죠. 그런 소림사 그런 무예 공연단의 그런 내한 공연도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내한 공연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 같은 경우를 외국에 많이 선보여 주기도 하죠. 자,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문화,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K-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그런 가수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접해 있는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그 아래도 한번 볼게요. 보면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주요 국가별 유학생 현황 보면은 여러분들 연도가 여러분들 책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자, 중국, 베트남, 일본, 자, 이 순으로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에 유학을 가기도 많이 하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도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그 대학교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에 있어서도 많이 협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정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제 코로나인데, 그 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협력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서로 줄이고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도 한국, 중국, 일본이 이런 정치적인 거에 있어서도 서로 좋은 방향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3국의 환경장관과 정책 담당자,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3국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회의는 한중, 한일, 양국 회의에 이어 한중일 3국 본회의로 이어졌습니다. 3국 정부는 2015년부터 이행해온 환경협력 공동계획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4가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웃해에는 우리 이웃나라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들이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 함께 협력을 해간다면 앞으로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환경 문화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한 적도 있어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수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죠. 각 나라의 수장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철도, 가스, 전력 사업 부문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웃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잘 지낸 적도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 다툰 경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71쪽에 보면 모의 정상회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대표를 친구들끼리 각각 정해서 모든 별로 이웃나라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해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해결할 그 문제의 현상이라든지 원인과 관련된 자료 같은 경우를 수집해서 함께 해결 방안을 의논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나요?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태풍이 유독 많이 왔죠. 이런 환경이나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가면서 같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들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